진주 지역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 문화예술 행사 진행을 위한 공연장이 부족하고 제대로 된 공연장이라 평가받는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은 경쟁률이 높아 제때 대관이 힘들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를 꿈꾸는 유망주들의 무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지난 28일 막을 내렸습니다. 경남은 금메달 47개를 획득해 비공식 집계 3위를 기록했는데 서부경남 출신 선수들의 성적이 두각을 보였습니다. 함양군이 도시재생 한들거점센터에서 장난감 도서관과 공동 육아 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육아와 돌봄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동시에 개소했습니다. 최강 소방관을 뽑는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다음 달 3일로 다가왔습니다. 경남 대표로 대회에 출전하는 사천소방서 강민규 소방관의 훈련 현장을 찾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 생사의 기로에서 목숨을 구해준 전우를 만나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가 남해를 찾았습니다. 57년 만의 재회 현장을 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는 흔히 문화의 도시라고도 불리죠.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작가와 창작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 문화예술 행사 진행을 위한 공연장이 부족하고 제대로 된 공연장이라 평가받는 경남문화예술회관은 경쟁률이 높아 제때 대관이 힘들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자리 잡고 있는 진주. 각종 문화축제는 물론 다양한 분야 예술가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진주 지역 문화예술가들 사이에서 활동 공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종 공연이나 전시 특성에 맞는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고 경남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대관하려는 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저희 대표적인 공연 공간인데 이 공간은 규모가 대공연장으로만 되어 있어 쉽게 기획할 수 없는 그런 크기뿐더러 설령 공연을 기획하려 올린다 해도 대관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과 전시실 가동률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둘 다 70%를 넘었고 이후에도 대공연장은 84%, 전시실은 63%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공연과 전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건데 특히 선호하는 대관 시기나 요일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어렵게 대관을 하더라도 행사 일정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대관하는 단체 측에서는 조금 경합도 많이 되고 좀 심하게 나올 경우는 한 13대 1 정도까지 경합이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단체 나름대로의 좀 애로점이 있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고 그런 현실입니다. 장기적 발전 전략과 함께 다목적이 아닌 특화형 시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전시가 주제와 규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다양한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추진 중인 만경동 다목적 문화센터를 비롯해 청소년 수련관, 전통문화예술회관, LH 강당 등 공연을 진행할 만한 또 다른 장소들이 있긴 하지만 이들 시설의 경우 순수 공연과 전시를 위한 시설이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공연장에서 소화할 수 없는 다양한 어떤 장르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2의 경남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도 반드시 앞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장기적으로 시설을 늘려야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소재지가 있는 진주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배려하는 방법으로 대관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진주 지역 사회가 광역 단위 문화예술 행사 때마다 교통 혼잡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만큼 당장 시설 확충이 어렵다면 진주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지역 할당 또는 어드밴티지 등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것. 지역 문화예술의 전통적 가치를 알리고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관 시설을 관리하는 경남도의 다각적인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함양은 전국에서 인구 감소 위험이 가장 높은 곳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지역에선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제안되고 또 추진되고 있는데요. 29일 다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함양을 목표로 육아 돌봄 시설 4곳이 함께 문을 열어 지역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함양군 인구 4만 명 선이 무너진 건 지난 2019년. 기업 유치와 문화시설 확충 등 인구선 방어를 위한 당면 과제가 많은데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육아 돌봄 공백 해소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함께 돌봄센터와 공동 육아 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육아 돌봄 시설 4곳이 함양읍 한들 거점센터 안에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다함께 돌봄센터는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들의 숙제와 놀이, 생활교육 등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활동실과 조리실 등이 갖춰져 있으며 반년가량의 민간 위탁 운영 결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꽤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로 방과 후 학교를 마치고 와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저희는 정원이 40명인데 오늘자로 33명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좋다 하시거든요. 공동육아 나눔터의 경우 보호자 간 공동육아와 아이들의 그룹 활동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동안 관련 시설 부족으로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고 타 지역까지 이동해야 했던 젊은 부모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셋째거든요. 첫째, 둘째 때는 이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진주 가고 이랬는데 이게 생겨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밖에 동아리 활동과 진로 교육 등이 가능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한 해 2만 원이면 원하는 장난감, 책 등을 빌릴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 등 육아와 그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만한 시설들이 함께 갖춰졌습니다. 나에게는 또 계속 커가고 또 단계별로 이제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게 좀 부담스러웠던 와중에 딱 생겨가지고. 함양군은 앞으로 이들 시설의 내실화와 함께 영유아,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시책들을 추가로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개소하는 육아와 돌봄 시설들은 안전한 돌봄과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저출산 해결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날 한시 문을 연 육아 돌봄 시설들. 그 역할과 효과에 함양 지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하주입니다. 미래의 국가대표를 꿈꾸는 유망주 선수들의 경쟁 무대죠.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지난 28일 막을 내렸는데요. 경남은 금메달 47개를 획득해 비공식 집계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중 서부경남 선수들의 성적을 살펴봤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5월 28일 막을 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이번 소년체전에서 경남 선수단은 금메달 47개를 포함해 총 135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초등 21종목, 중등 34개 종목에 참가한 786명의 학생 선수 가운데 서부경남 학생들의 성적을 살펴봤습니다. 복싱에서는 플라이급에서 남해중 정수빈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진주중앙중 표지훈 선수와 김동균 선수는 각각 라이트 플라이급, 라이트 미들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복싱에서 총 8개의 메달이 나왔습니다. 역도에서는 대회 신기록과 부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진주중학교 김민근 선수는 102kg급 합계와 인상, 용상에서 모두 신기록 달성과 함께 금메달을 들어올렸습니다. 육상에서는 사천여중 박민주 선수가 800m 종목에서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금빛 질주를 선보였습니다. 박민주 선수는 초등학교 6학년생일 때부터 소년체전에 참가해 올해로 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초등부에서는 진주 장제초등학교의 박유준 학생이 80m 종목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육상에서는 총 6개의 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단체 종목으로는 초등부 여자축구에서 진주 남강초등학교 선수들이 강원도 선수단을 8대 0으로 대파하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중등부 여자축구에서는 진주여중 선수들이, 중등부 여자 배구에서는 경혜여중 선수들이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밖에도 조정 종목에서는 진주 문산중 선수들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고, 씨름에서는 산청초와 신안초에서 용장급과 역사급 은메달을 각각 획득했습니다. 경남 학생선수단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인 12,000여 명의 체육 꿈나무들과의 경쟁에서 금메달 47개를 타내며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 비공식 집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에는 경남 김해에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내년 5월엔 54회 소년체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다양한 종목에서 전국 각지의 소방관들이 실력을 겨루는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그동안 갈고 닦은 역량을 마음껏 뽐내는 대회가 다음 달 3일부터 열리는데요.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시험하는 최강 소방관 분야는 대회 하이라이트로 꼽힙니다. 경남에서도 준비가 한창인데요. 김동엽 기자가 직접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방제복과 산소통을 메고 콘크리트 바닥을 거침없이 뛰어갑니다. 커다란 고무망치로 바닥의 줄을 연신 내리치기도 합니다. 가득 찬 물통을 들고 통로를 날렵하게 통과해 마네킹을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나서야 가쁜 숨을 고릅니다. 다음 달 3일 충남 공주시에서 열리는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최강 소방관 분야의 경남 대표로 출전하는 사천소방서 강민규 소방관의 훈련 모습입니다. 대회의 꽃이라 불리는 최강 소방관 부문은 고도의 체력을 요구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종목입니다. 달리기와 중량물 옮기기, 외줄 오르기, 사다리 설치 등 소방관으로서 가져야 할 기초 체력을 평가합니다. 공기호흡기와 소방호스를 비롯 두터운 방화복과 안전화, 헬멧까지 착용하면 초등학교 1학년생을 등에 업고 뛰는 것과 비슷합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도 이곳이 실제 구조 현장이란 생각에 동작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출동 현장에서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선 강인한 체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 소방관은 강조합니다. 화재 진압 현장 자체가 이제 체력적으로 바닥이 나게 되면은 판단도 흐려질 수 있고 행동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최강 소방관 대회를 준비하면서 체력과 정신력을 무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이제 화재 현장에서 지치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경남 소방을 대표하는 만큼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훈련과 대회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밝힙니다. 제가 경남을 대표해서 나가는 자리이기도 하고 최강 소방관 대회 자체가 제 꿈의 무대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준비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대회 당일에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까 응원해 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내딛게 하는 힘은 오직 시민의 안전이라 말하는 강민규 소방관. 고된 훈련으로 흐르는 그의 땀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경상남도 소방관 화이팅! SCS 김동엽입니다. 프랑스 투레트시에 있는 진주 출신 이성자 화백의 작업실 은하수가 주목할 만한 현대 건축물로 지정됐습니다. 아뜰리에 은하수는 이 화백이 프랑스에서 활동할 당시 직접 설계한 작업실로 작고하기 전까지 화실과 주거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현대 건축물은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되지 않은 100년 미만의 건물 등을 대상으로 프랑스 문화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이번에 지정된 이 화백의 화실은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진주시는 지난 21일 프랑스 투레트시 시장과의 화상회의에서 이성자 화백을 통한 양시간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 교류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제1회 진주시 장애인 롬볼 연맹 회장배 영호남 장애인 롬볼 대회가 29일부터 30일까지 진주 모덕체육공원 롬볼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진주시 장애인체육회와
진주시 장애인 롬보 연맹이 주최 주관하고 진주시가 후원을 맡았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총 44팀 180여 명의 선수들은 조별 리그전과 본선 토너먼트 등을 통해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진주시가 최근 2023년 지출결산을 마무리한 결과 자산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재무제표 분석 결과 총 자산은 7조 6,197억 원으로 2018년 6조 7,224억 원에 비해 13.3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 부채는 같은 기간 2,507억 원 감소해 순자산이 1조 1,481억 원 늘었습니다. 진주시는 토지 매각 자산 3천억 원을 포함하면 순수하게 증가한 자산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와 별개로 시 재정에 부담됐던 부채는 2018년 말 4,019억 원에서 지난해 말 1,512억 원까지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주 봉원중학교에 마을과 함께하는 생태운동장이 조성됐습니다. 생태마을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공간을 꾸리기 위해 조성된 생태운동장에는 맨발 걷기길과 계절에 맞는 색채숲, 휴양쉼터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진주봉원중학교가 지난해부터 3년간 5억의 예산이 지원되는 마을과 함께하는 생태공원 조성학교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양궁장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진주봉원중학교는 박종훈 교육감 등 교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열고 이를 알렸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산청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산청 주민 11명의 신청을 받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지난 1950년 7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산청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으며 이후 소속경찰 등에 의해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상당수는 농업에 종사하는 20대에서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등을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천시가 29일 민원 담당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폭언 등 각종 민원에 따른 감정 노동으로 지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정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선 전문교육기관 강사 3명을 초빙한 민원응대 교육과 마음챙김 특강, 아크릴 무드 등 만들기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습니다. 시는 직원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장에서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생사도 모른 채 반세기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생존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해에서 이뤄진 감동적인 재회를 전병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병건 기자. 네, 전병건입니다. 네, 어떤 사연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사연의 주인공은 남해읍에 거주하고 있는 강재윤 씨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지양 씨입니다. 두 사람은 베트남 전쟁, 월남전에 병사로 참전한 해병대원이자 참전 유공자인데요. 김지양 유공자의 기록에 따르면 김 유공자가 속한 부대는 1967년 1월 10일 지휘본부 기지로 복귀하려고 준비했는데요. 당시 쏟아지는 비로 인해 헬리콥터를 이용한 복귀는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김 유공자의 부대는 복귀를 위해 행군으로 이동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매복해 있던 적군이 김 유공자의 부대를 습격했고 김 유공자의 대퇴부 부위에는 총알이 한 발 박혀버린 것이었습니다. 논두렁에 쓰러진 김 유공자는 죽음을 직감했다고 밝혔는데요. 총성이 멈추자 강재훈 유공자와 김평태 유공자가 살아있는 김 유공자를 발견해 달려왔고 그대로 업고 헬리콥터까지 탑승시켜 후송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 유공자가 다시 만나게 된 겁니까? 네, 강 유공자와 김 유공자는 후방작전 이후 서로의 생사 여부도 모른 채 전역했고 현재까지 지내왔는데요. 올해 3월 김지양 유공자가 전우 찾기에 나섰고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는 두 전우의 사연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6.25 월남전 참전 유공자 흔적 남기기 사업 추진위원회에게 연락했으며 만남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난 4월 남해에서 이뤄진 긴장감과 설렘 가득한 만남의 순간을 직접 지켜보셨는데요. 당시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제외한 두 전우는 미소를 지으면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호응하고 악수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김 유공자는 미국 플로턴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목숨을 구해준 전우를 만나기 위해 만사 제쳐두고 달려온 것입니다. 두 전우는 투망작전을 비롯해 군대 이야기를 끝없이 풀어내며 마치 20대 때로 돌아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전명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유공자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면서 소중한 만남을 이어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쾌청한 하늘과 함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으니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외출하실 때 양산이나 모자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천과 남해는 오후 한때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14도, 하동 1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6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하늘 표정 좋겠는데요. 다만 광주와 제주는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15도, 광주 17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쾌청한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2시 12분, 간조 시각은 저녁 8시 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